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7주차 미래자산개발 아카데미에 이어서 박운선 자산관리 토크 TV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우리나라 공공개발 사업의 분석입니다. 이 분야 쪽에 그 15년 이상 그 실무와 이론을 축적하시고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거든요. 그 미래자산개발 아카데미의 그 지도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그 221군데 공공기관 프로젝트 분석을 15년 동안 이렇게 다듬어 왔습니다. 그리고 열린사이버대학의 특임 교수님으로 현재 이렇게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우리나라 공공개발 사업 분석 네. 이렇게 프로젝트 분석 전문가로 이렇게 모셨는데 네. 참 감회가 깊습니다. 자, 오늘 주제에 맞는 요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흐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 이제 공공개발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공공개발 사업 포함한 더 넓은 범위로 보면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 부동산 개발 사업의 위험, 그 리스크를 어떻게 정의 내리는 것이 좋을지,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정부가 공공기관 영역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성남시 사례랄지, 그 SPC 중에서도 이제 PFV 방법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공공기관이 이런 개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 네. 뭐 여기까지 좀 설명드리는 게 오늘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개발 사업의 위험 그리고 정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 것이 좋은 건지 네.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네. 예. 결국에 이제 그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랄지 아니면 여타 뭐 경영 상황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모든 위험이 수반되는 것이죠. 예. 그 위험을 어떻게 테이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걸 매저해서 그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칭하느냐 이제 이런 개념인데 똑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다만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개발 위험이란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미래에 들어오게 될 현금 흐름의 예. 변동 가능성이라고 이제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변동 가능성. 네, 그러니까 미래 부동산 개발로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현금 흐름의 변동 가능성. 네, 그래서 이제 변동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위험이 높다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미래 현금 흐름의 변동 가능성이 낮으면 위험이 낮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의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위험이라고 하는 게 금방 말씀드리는 것처럼 미래 현금 흐름의 변동 가능성이라고 보면 예. 그 변동 가능성을 우리가 이제 측정해서 예. 그 사업주가 개발 사업의 디벨로퍼들이 이제 그걸 어떻게 해칭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냐 예. 따라서 이제 기대 수익률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 수익률 중에서도 이제 제가 이번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개념은 레버리지 효과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건 이 부동산 개발 사업의 수익에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레버리지 효과가 아주 극단적으로 이 레버리지 효과를 즐길 수 있도록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SPC 그 중에서도 예. PFV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PFV 사업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인세법상에 네. 제51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태의 이제 법인 조직인데 그 SPC를 구성할 때 자본금 규모를 최저 자본금 규모를 그러니까 자기 자본 규모를 정해놨습니다. 네. 그게 50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대장동의 경우에도 자본금이 50억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50억짜리를 갖고 그러니까 SPC의 자기 자본금이 50억이에요. 그런데 그 50억 갖고 1조 사업들을 하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 금액들은 전부 다 PF를 한다는 것이죠. 예. 이걸 좀 다른 개념으로 표현을 하면 레버리지 효과를 충분하게 얻기 위해서 자기 자본 50억으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서 그 막대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기 자본은 50억 들어왔지만 5천억 1조 사업들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따라서 이제 그런 수익 개념에서 보면 대단히 레버리지 효과가 높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한 수익의 비중을 두고 우리가 가정 평균 수익률로 인한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는데 네네. 그런 내용들은 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레버리지 이펙트를 충분히 즐기면서 이제 수익률을 저희가 환산하고 계산할 때 통상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것이 이제 디벨로퍼들이 단면적으로 판단해서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100억을 투자해서 200억을 수익을 했다. 그러면은 뭐 100억 즉 한 100%의 수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진 않죠 사업들이. 그래서 통상 저희가 수익을 낼 때는 이제 각 요소별로 가중치 웨이트를 줘서 가중평균 수익률이라는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가중평균 수익률을 구할 때에도 사실은 이제 보유기간 수익률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가중평균 수익률을 구하게 되는데 가중평균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에 지금 상황이 호황일지, 그다음에 이제 보통일지, 또는 이제 불황일지 시나리오는 세 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했을 때 사업주가 판단했을 때 지금과 같은 거의 유사한 상황의 경기가 이어진다든지 아니면 경기가 굉장히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경기가 나빠질 수도 있겠죠.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는 거죠. 아주 좋아질 수도 있고 조금 좋아질 수도 있고 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방향성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상태, 노멀한 상태, 그 다음에 더 좋아지고 더 나빠지고 뭐 이런 상태가 있겠죠. 그럼 어느 정도 좋아질 건지 어느 정도 나빠질 건지에 대한 미래의 기대 수익률은 그 격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따라서 어느 정도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지금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별로 웨이트를 줘서 거기에 가중치를 줘서 수익률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미래의 수익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현명한 수익률 산정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저희는 이제 가중평균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풀어내는군요. 대장동에 요즘 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워낙 이슈가 돼 있고 또 민감한 사항이고 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우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앞단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PFV. PFV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사업 구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 사례를 좀 곁들여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 PFV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클이라고 하는 그거에 이제 이니셜 PFV를 쓰는 것이죠. 이건 이제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러니까 상법상의 회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실체가 없는 그런 이제 종이만의 회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특수 목적 법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SPC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특수 목적 법인인 거죠. 스페셜 퍼포즈 컴퍼니. 거기에 이제 이니셜 다음에 SPC가 되는 거고요. 시중에서 오해가 있는 단어를 하나 정리하고 싶은 것이 PFV도 SPC입니다. 그러니까 SPC가 더 큰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SPC의 한 종류가 PFV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SPC 안에는 PFV도 있고, 그 다음에 뭐 CRV, CRC 뭐 이런 다양한 이제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SPC 한 종류인 하나의 비클인 PFV가 이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PFV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특수 목적법인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상법상의 회사이니까 실질적으로 이 법인체를 이 특수 목적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조직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AMC라고 하는 자산관리회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화천대유니 하는 그 회사들이 AMC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PFV는 성남의 뜰 이게 이제 PFV인 것이고요. 그 안에 있는 AMC가 이제 곧 그 화천대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그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PFV는 50억짜리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타인 자본을 사업비에 맞게 조달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 실질적인 이 SPC 즉 PFV의 운영은 AMC 위임해서 사업을 하도록 법인세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부동산 개발 사업에 단계별 위험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은 또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개발 사업이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면 이 개발 사업은 처음에 우리가 이제 땅을 매입하고
근데 부지를 매입하고 난 다음에 착공하고 예. 착공한 다음에 이제 준공하고 준공 이후에 이제 이 준공된 건물 자산 예. 부지를 포함해서 이제 매각하는 즉 처분하는 방식까지 그 일련의 과정을 다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대장동 사업도 도시개발 사업이었던 것이죠. 예. 그 도시개발 사업은 다 뭐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부지를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용도 지역을 지금의 용도 지역으로 토지 이용객에 맞게 공공주택을 짓는다든지 단독주택을 짓는다든지 상업용지에 이제 상업용 건물, 그다음에 이제 공공시설물이 들어가는 공공용지, 예. 그거 외에 이제 기반시설들 도로랄지 그다음에 뭐 이런 기반시설들 인프라가 갖춰지는 하나의 이제 단지를 개발하는 부지 개발 사업, 이게 이제 도시개발 사업인 것이고요. 예. 이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상부 건축물, 부지가 다 확정이 됐으니까 아파트도 짓고 공공주택도 짓고 단독주택도 짓고 상업용 건물, 예. 커머셜 쪽에 뭐 백화점이랄지 그다음에 상업용 건물들 예. 뭐 이런 것들도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지가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이제 상부 건축물까지 하게 되면 그 기간이 뭐 빠르면 7년, 예. 상부 건축물까지 다 준공이 되는 시점으로 보면 뭐 10년 정도 예. 걸리는 게 통상의 기간인데 그때마다 하나하나씩 다 그 단계별로 예. 다 위험이 있는 것이죠. 부지도 매입할 때는 부지 매입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지 매입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적정하게 적법한 절차에 거쳐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예. 인허가가 상당 부분 지연이 된다든지 예기치 못했던 뭐 문화재가 발견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리스크가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인허가 리스크. 근데 인허가라는 것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기간에 맞춰서 허가를 받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허가 리스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착공 리스크도 있는 것이죠. 시공 기간 동안에 시공사가 제대로 계약 행위에 맞도록 알맞는 품질을 제대로 건물을 지어줘야 되는 것들. 뭐 이런 시공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예. 다 지었는데 여의치 않게 그때 한 5년 전에 부지 매입했던 그 당시에 보니 지금 뭐 준공 시점에 와서 보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또는 여러 가지 법이 굉장히 규제하는 뭐 법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1년에도 20번, 30번씩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 이런 예. 자금의 현실을 고려해 본다고 하면 그런 규제 리스크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당초에 개발했던 상품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쭉 MD를 짜놨는데 그거에 맞게 경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즉 수요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건물을 지어놓은 것들이 묶일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양 리스크, 예. 처분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5년, 10년씩 거쳐서 쭉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이 기간 동안에 단계별로 대단히 많은 위험들이 상존하고 있고 그 위험들을 최대한 우리가 해칭할 수 있는 예. 그런 계획들을 부지 매입 그 시점서부터 잘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사업 종류가 바로 부동산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단순하게 건물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냥 편안하게 느껴졌는데 네네. 그 단계적인 그 리스크는 상당히 많이 잠재되어 있네요. 그럼요. 그 전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뭔가 진단과 또 멘토가 네.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그 우리가 공공기관의 프로젝트 전문가를 모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내용은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부 사업 방식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또 논할 수 있을까요? 수십 년간의 정부 사조하고도 좀 관련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이제 제1섹터가 있고 제2섹터, 네. 제3섹터 이제 흔히들 섹터별로 구분해서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제1섹터는 정부가 재정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1년 예산이 한 520조 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520조 중에 국방, 그다음에 이제 복지, 뭐 문화,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재원을 쓸 곳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정부도 있고 중앙 정부도 있는데 각 정부별로 해야 될 사업들이 뭐 굉장히 산재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민선 들어오면서 특히나 민의를 반영한 부동산 개발, 즉 공공이 필요한 개발 사업들을 좀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예. 공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재원은 한정돼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주민들의 복리 증진 사업들을 해 나가려고 하면 굉장히 재원에 어려움이 있죠. 그러다 보니 제1섹터 방식, 즉
정부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가 직접 자기의 재원으로 하게 되면 좋은데 그건 사실 좀 어려움이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영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2섹터 방식으로 가는 뭐 이런 방식도 있는데 그거 말고 공공의 니즈와 민간의 니즈가 맞는 뭐 예를 들면 PFV 같은 것들이죠. 아, 그렇구나. 아까 말씀드린 아까 제가 말씀드린 PFV는 약 한 50억 정도의 자기 자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 50억을 실질적으로 대장동의 경우에도 보면 25억씩 출자했거든요. 그럼 민간과 공공기관. 그렇죠. 아, 그게 바로 이제 제3섹터 방식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본인의 재정으로 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민간하고 같이 조인해서 말하는 그 예를 들면 JVC 같은 조인트 벤처 컴퍼니 같은 그런 개념으로 SPC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이제 PFV다. 그래서 이제 민간 합동 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공공이 필요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 사업들, 국민 또는 주민들,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개발 사업들을 예. 이런 PFV 방식으로 하게 되면 민간의 지원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의 목표도 달성할 수가 있고 예. 민간은 아무래도 이제 그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좀 일정 부분 향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민간 협동 사업으로 이렇게 가는. 그래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예. 방식은 그렇게 민간 협동 사업 방식, 그래 SPC PFV 방식으로 예. 제3섹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뭐 옳다,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이건 가치 판단의 개념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적정한 비이클을 만들어낸 것이 이제 제3섹터 방식의 PFV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3섹터의 방식이 네네. 사회에서 네. 또 매스컴이라든지 주변에서 네네. 여러 가지 부정적인 내용들이 그 많이 네. 나왔는데 네네. 그럼 뭐 이건 그렇게 나쁜 내용은 아니네요. 그럼요. 개발적인 그래서, 내용들이 네네. 아주 이렇게 맞습니다. 서로의 어떤 자금이 부족하다든지 능력의 한계가 있을 때 그렇죠. 제3세타 방식으로 네네. 전환하더라도 참 네. 좋겠습니다. 대장동의 이 제3세타 방식으로 진행된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잡음이 이렇게 그래서 있을까요? 이제 그 저는 기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워낙 이제 지금 민감하고 이슈가 돼 있어서 예. 대장동의 경우에도 지금 PFV 방식으로 그다음에 법인세법상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법을 적법한 예. 절차에 걸쳐서 공모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서 예.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이후로 이제 잘 사업들을 해온 겁니다. 예.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PFV 사업들이 상당 부분 잘 진행이 돼서 예.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됐어요. 따라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과거 뭐 몇십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사업 방식인 거거든요. 예. 근데 대장동이 왜 문제가 됐냐고 여쭤보시면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해서 이 사업 구조를 잘못 짰다든지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선정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비이클 자체의 구조상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런 선정 과정의 그럼 문제라든지 구조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전혀 문제 없는 것이고요. 이제 적법한 절차에서 진행이 된 것인데 중간 중간에 이제 민간 사업자에서 생기는 문제점들 지금 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은 사실은 적법하지 않은 구조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예. 어떤 사업이든 간에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뭐 그런 거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라고 생각하지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던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 대장동 아니고 네네. 제3섹터로 지금 현재 이루어진 공공기관의 어떤 지방공사에서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대단히 혹시 많죠. 몇 군데 그 사례가 있으면은 네. 한 군데 정도면 얘기해 네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광명 동굴 그 17만 평 개발 사업도 예.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 도시개발 사업을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제 NH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NH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 제일건설 뭐 이런 등 민간의 컨소시엄이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예. 그 선정된 방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3섹터 방식이고 역시 PFV 방식으로 해서 지금 아주 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사업도 있고 뭐 경안 이주교에 있는 도시개발 사업도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돼서 지금 아주 잘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을 제가 다 초단에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고
분석도 하고 타당성, 출자 타당성, 사업 타당성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초기 기획 업무를 제가 진행을 했었죠. 아, 그런 그러셨군요. 것들이 전부 뭐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는 뭐 그 SPC하고 PFV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 내줬고, 네. 그다음 니치에 대한 내용도 뭐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런 분야의 네. 사업적인 내용들의 사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몇 가지 얘기 좀 해주시죠. 리츠는 이제 기본적으로 예. PFV와는 조금 다른 예. 것이 있다고 하면 리츠는 이제 운영이에요. 여기 이제 배당을 받는 예. 투자자들이 배당을 목적으로 투자를 해서 리츠를 구성하게 되죠. 음. 근데 리츠라는 게 말 그대로 리얼 이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이니셜이니까요. 예, 예.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의 조합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고양시 원당역이 이제 리츠 사업으로 그래서 그 국가 시범지구로 선정이 됐었는데 아, 그렇게 됐군요. 그 네. 프로젝트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환승역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거기도 굉장히 슬럼화된 지역이었어요. 아. 그래서 고양 도시공사하고 고양시하고 그다음에 LH가 같이 공공이 주도해가지고 리츠로 형태를 풀어서 지금 현재 제가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제가 이제 그 검토했던 건 한 2년 정도 됐고요. 예. 지금 그러니까 지난주에 예. 착공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시범사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주하고 우선주하고 그다음에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출자 주체는 예. 고양시, 고양도시공사, 예. 그다음에 LH 그리고 이제 허그 그 주택도시보증기금이 예. 이제 출자를 해서 보통주와 우선주의 형태로 주식을 배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뭐 8년이나 10년 정도 되면 이제 그 임대 아파트도 일부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분양으로 전환되는 그런 캐시플로우를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끝으로 네. 그 우리가 오늘 주제가 우리나라 공공개발 사업에 대한 분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미친 영향으로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일반 시청자들이 그 지역사회에 과연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파급 효과가 있고 기대 효과가 있는지 네. 그걸 좀 한번 끝으로 얘기 좀 해주시죠. 이런 PFV 사업이랄지 하는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통상 저희가 이제 파급 효과 예. 보는 것이 이제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부가가치 유발, 예, 부가가치. 그다음에 이제 생산 유발 효과, 예. 뭐 이런 파급 효과들이 있습니다. 통상 저희가 이제 그런 파급 효과를 계산할 때는 한국은행에서 나온 그 연간 분석 모델이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예. 그럼 저희가 뭐 한 5천억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예. 뭐 한 2조가 넘어가는 그런 파급 효과가 생깁니다. 아, 부가가치 그렇군요. 창출 효과가 생기고 그다음에 한 뭐 이게 이제 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예. 사업마다 조금씩 다르고 하긴 합니다만 뭐 제가 금방 말씀드린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면 뭐 2조가 넘는 뭐 이런 사업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고용 유발 효과는 약 한 2,000명 정도. 이게 이제 사례를 고용 보면 효과는 아까 얘기한 대로 5천억에 대한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저희가 그 사업을 준비하는 공사 기간 동안의 창출 효과가 그런 것이고요. 그것들을 이제 운영하게 되면 공사 기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20년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예. 공사 기간이 5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 기간이 20년이면 총 25년 아닙니까? 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건 5년 동안에만 유발 효과가 그 정도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운영 기간까지 생각하면 뭐 상당히 많은 파급 효과가 더 창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계량적인 정량적인 파급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 그 부수적인 파급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주민들, 지역 사회에 계시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수건 사업이랄지 그 주민들의 편의 사업들을 좀 해결해 줌으로 생기는 주민의 그 질의 만족, 삶의 질이 올라간다든지 하는 그런 뭐 만족도가 제고된다든지 하는 예. 뭐 이런 부수적인 효과들은 또 별도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 공공기관의 프로젝트 내용들이 더 그 많은 분들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활성화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 활성화된 내용이 좀 그 한 가지만 얘기를 해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활성화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어떤 제도적인 틀에서
건한 우리 SPC라고 하는 사업들은 뭐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뭐 말씀드린 그런 정량적인, 계량적인 파급 효과들이 굉장히 많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업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예. 이런 문제점들을 좀 다시 들여다보고 문제가 생길 것들을 좀 다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예. 가야지 방향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개선. 예. 네, 그래서 일부 좀 요번에 뭐 대두됐던 문제점들은 제도적으로 예. 시스템적으로 좀 고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좀더 시스템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크게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뭐 제도가 좀 수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예. 하면 시스템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 효과, 네. 그리고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 방향, 네. 그리고 사례를 통한 여러 가지 어떤 진단, 네. 이런 내용들이 참 좋은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공공기관의 프로젝트 네. 역시 분석 전문가를 모시니까 저도 한 수 배운 것 같습니다. 아유, 별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